네. 자,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시장에서 뭐 가는 거는 가는데 또 소외되시는 분도 많으시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시장에서도 중요한 또 먹거리 또 해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슈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연호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슈플로우에서 준비한 3가지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돋보일 만한 걸 먼저 다뤄볼 텐데요. 바로 SK 하이닉스가 됩니다. 미국에다가 이제 HBM 하면 또 하이닉스가 대명사가 되어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공장을 신설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또 처음 있는 일이고 규모도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큰 규모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반도체 섹터의 또 하나의 호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 자, 이번에는 팀장님은요? 네, 진심으로 전력을 다하는 반도체 투톱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문가님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인디애나 공장에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과 같은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미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낙점 받은 거거든요. 이 인디애나 주가요. 그럼 이제 아예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SK 하이닉스는 지금 12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금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년 이제 3월부터 이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착공해서 2027년도 초에 이제 완공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뭐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뉴스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런, 캐파 확장입니다. 네. 보통 그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쉽사리 이렇게 확대하지 않아요. 돈 많이 들잖아요. 네. 특히 뭐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이 칩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발주처가 확실히 뭔가 물량을 줘야지만 이렇게 캐파를 확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저희 뭐 혜태에서 나왔던 그 우리 허니버터칩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불당면도 그렇고 다 생산 시설을 이렇게 함부로 늘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앞으로 이제 보실 때 뭐 캐파 확장이나 어떤 증설 이런 것들은 꼭 보셔야 돼요. 예, 업황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런 부지조성 공사에 돈 많이 들고 이제 고정비로 지출이 되면은 이게 그렇죠. 실적에 이제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BM 섹터 뭐 대단한 호재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렇죠. 예, 원래는 미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어제 뭐 4% 상승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많이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가는데 요게 그래서 인디애나 공장에 이제 5조 2천억 정도 투자해서 HBM 공장 짓는 것 요게 네. 강하게 뭐 시장에서 부각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양 하나마이크론 뭐 주성 엔지니어링 ISC 뭐 이런 종목들이 특히나 강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마이크론이 뭐 상당히 강세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 관심주로 뽑은 것도 하나마이크론, 뭐 주성 엔지니어링, ISC인데 다 SK 하이닉스 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 나옵니다. 예, 내일 나오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향이 좀 많이 갔었죠. 원익 IPS나 뭐 테스 이런 것들이 많이 갔었는데 네. 이제 4월 26일에 그때는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우선은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제 4월 말 생각하시면 이제는 SK 하이닉스 향을 보셔야죠.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네요. 네. 네. 근데 오늘 뭐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좀 내립니다. 근데 지속 강세이다가 또 대장주가 좀 내리고 예전에 뭐 HBM으로 초강세였던 종목들이 지지부진했던 게 ISC가 최근에 올라오고 맞아요. 하나마이크론도 최근에 또 올라오거든요. 그 안에서 손한매가 있다는 예, 거죠. 맞아요. 네. 특히 근데 한미반도체만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가 예. 이 종목은 또 주춤하고 또 아래에 있던 거가 또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반도체 보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실 겁니다. 이거 도대체 반도체는 좋다고 하는데 뭘 투자해야 되나 그러실 텐데. 박자가 안 맞으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제가 2, 3주 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사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4월 17일인가 그때는 또 ASML EUV 쪽, 노광장비 쪽
이제 네덜란드 회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실적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예, EUV 쪽도 괜찮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향이 또 오늘 또 이제 부각이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조정받으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번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섹터를 한번 싹 다 구분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대장주들만 뽑은 상태에서 담아놓는 것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팀장님인데요. 전력을 다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 앵커님도 거의 전문가 뺨치는 인사이트가 이제 생기신 것 같습니다. 몇 번 쳤죠. 예. 그래서 일단 아쉽게도 정규장 개장 직후보다 조금 탄력은 줄어서 아쉽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정책 수혜주다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정주 관점을 매매했다가 내가 생각했던 거대로 뉴스가 안 나와주면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2차 전지나 정말 또 총선 관련했을 때 정말 물밀듯이 뉴스가 나오는 경향이 있었지만 네. 반도체는 사실 이 정도까지 안 나왔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삼성 관련 종목들은 이제 2차 전지로 따지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는 정말 언론 뉴스를 주기적으로 내놔 주는데 삼성 SDI는 잘 안 나온다. 보통 삼성 전기나 이런 삼성 계열사들은 뉴스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한 줄 평을 진심으로 전력을 다하는 반도체 투톱이라고 말했듯이 이 HBM 메모리 반도체 관련했을 때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서로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정책반을 꾸준하게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 어떤 시원합니다. 정부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다행인데 기업 자체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메모리 가격을 올리고 우리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것이고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신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런 언론 플레이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테마주다라고 치부를 하는 거는 언론 플레이가 많이 나오지만 실적이 안 따라붙을 때는 테마주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언론 플레이가 나오는데 실적이 반영이 되면 우리는 정책 수혜주, 성장 섹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뷰는 이제 바로미터인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증권사 리포트도 마이크론 호실적이 더불어서 이건 HBM 반영이 안 된 건데도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은 HBM 관련했을 때는 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팔고 있는 공급 업체 입장에서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의 가격을 먼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만약에 물가가 올라서 우리가 수지 타산을 위해서 가격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주나 이런 것들, 뭐 알코올 가격이 올라서 소주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얘가 먼저 올라서 오르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들은 수요가 오르니까 25% 올릴게요. 이게 정말 대단하고 판단되는데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예.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다 드렸는데 아쉽게도 앞에서 이제 전문가님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 차별화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확실하게 예. 이미 CXL 이제 HBM 관련해서 뭐 제주반도체나 네오셉 엑시콘처럼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종목들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간 조정을 2주 이상 거쳤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조건 이제 눌림목 만들고 재차 상승할 거니까.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를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박스권 바닥까지 내려온 다음에 외국인 기관 들어왔을 때 다시 사면 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기간 조정 마치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외인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후자 종목들이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이제 외국인의 움직임에 포인트를 좀 맞춰보자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담아놓고 기다리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도 요즘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도대체 방향성이 정확하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금, 구리 이건 사실 상징하는 바가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자, 우선 전문가님부터 한 줄 평이요. 네, 금, 구리 모두 지속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해결이 안 되네요. 자, 이번에 우리 팀장님은요? 네, 아쉬운 뉴스도 묻고 가는 시세 위대함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통상 이렇게 쓰시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확실하게 화요일에도 다뤘습니다. 네, 맞아요. 그다음에 네. 제가 이슈 플로우 화목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이슈 플로우는 매일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도 금 자주 다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금이랑 이런 원자재 가격이 사실 수요 증가로 오르는 거면 괜찮은데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안전자산으로 생각돼서 오르는 것은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근소하게 비둘기랑 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선은 지키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랑 횟수는 건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 기준금리를 좀 섣불리 인하를 하기엔 조금 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고용이 안정적으로 나와도 기준금리 스탠스는 건들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수가 밀렸다가 반등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채권이랑 금은 이제 굴이랑 이런 것들은 원자재이기 때문에 현물이거든요. 근데 현물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지대하게 막 3%, 4% 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던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 현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연준 의장들도 위원들도 이 건들지 않아야 되는 데드라인을 건들지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려놓으면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어떤 연준 의원들이 우리가 마냥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할 것 같다고 하더니만 매파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고 마침 중국에서는 어떤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 내려가면서 시장 유동성을 넣었고 자신들의 목표한 GDP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어떤 설비 투자 진행하고 인프라 교체를 진행하면서 목표 GDP를 만족시키겠다고 말을 했는데 중국 경제 지표가 성과가 있구나, 효과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도 이해는 안 되지만 중국에서 이런 원자재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도 지금 11개월 내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전력 설비랑 전선이 먼저 간 다음에 원래는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 소부 장으로 가야 되는데 장부 간 다음에 이제 소재 쪽으로 맞아요. 이제 구리 관련 종목도 이제 역순환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전력 관련 정보도 강해요. 이런 것들 사실 수급도 이제 나온 뉴스랑 정방향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방향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쉽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세로 움직이면 제가 철저하게 매매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텐데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거 참 권해드리기 부담스러운데 권해드려야 된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 관련 종목은 이제 엘컴텍이랑 IT센이 있는데, IT센 투자주의 환기니까 저는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는 안 땡기는데 감성으로 땡긴다. 그 다음 엘컴텍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이다. 근데 저는 테마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BH나 이쪽으로 좀 다른 테마. 근데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저는 좀 논외로 하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매매 잘하신 분들은 2구 산업 정도 오늘 외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강하죠. 그래서 좀 매매 잘하신 분들 2구 산업. 그다음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풍산이랑 고려아연. 그다음에 전문가님께서 현대 BNG 스틸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못하신 분은 풍산, 고려아연, 현대 BNG 스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를 딱 한번 나눠서도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님, 이게 계속 간다. 이런 관점이신데 좀 들어볼게요. 네, 차트적으로 제가 좀 준비를 좀 했거든요. 네. 보시면은 금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지금 최근 신고가입니다. 그러네요. 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신고가고요. 국제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내 지금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금 시세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구리가 좀 저도 아쉽습니다.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도 저도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네. 차트적으로 돌파를 하더라고요. 돌파 지점에서 봤었는데 살걸. 저희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장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전력 수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이제 낡은 어떤 이 전압기나 변압기에 대한 인프라 어떤 이번에
교체 수요 예. 그런 것들을 맞물려 가지고 지금 변압기가 지금 오늘도 좀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가고 있는데 반도체 다음이에요.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전선도 갔습니다. 예, 후발로.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이제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도 조금 이제 부각이 좀 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저희 어떤 이 주식 그다음에 여러 어떤 섹터에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 전선 갈 때 전선의 어떤 원자재가 구리인데 그거를 왜 제가 좀 빠르게 캐치를 못했나 저도 그냥 사서 그냥 가지고 있을 거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아깝죠. 저도 좀 재료나 뭐 이런 거 뉴스 많이 보는데 네. 저도 좀 아쉽습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맞아요. 갑자기 그래서- 자책을. 네, 갑자기 자책을 했는데 네.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쪽 중남미 파나마나 페루 등 남미에서 지금 대규모 광산 폐쇄 어떤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광산의 생산성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차질이 좀 오고 있고요. 가격 더 오르겠네요, 그럼.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재련업체들이 지금 이제 재련 수수료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생산을 축소하기로 좀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하면은 뭐 저희 중국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국의 어떤 내수가 그 중국이 좀 앞으로 경기 침체가 다시 이제 여기 뭐 화랑 구매로 진입하게 된다면 네. 구리의 수요가 이제 더 오르겠죠. 급증할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좀 잘하면 올해 살아날 수 있다. 구리 가격이 지금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오르는 건 우리나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수출이 지금 2위거든요. 미국으로 우리 다변화했지만 수출을.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나 아직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살아나면 저희도 증시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좀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나름 긍정적인 이슈이고요. 네. 구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 뭐 상당히 뭐 돌파를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뭐 강하게 돌파를 해서 네. 좀 더 솔직히 봐야 되는 위치이긴 합니다. 예, 구리의 어떤 상승 추세도 좀 가파르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것도 트레이딩 영역이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 종목으로 구리는 항상 연결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그러니까 PMI 같은 것도 지금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고 맞아요. 있어요. 50 넘었죠.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세계은행의 그 경기 전망치도 지금 또 상향 조정됐거든요. 이러면 구리 보셔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오른 것도 중국산 화장품 올랐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이 중국 살아나는 게 조금 반영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중국 관련해서 구리에 초점을 맞췄는데 네. 구리 쪽도 좀 이제 앞으로 내려오면 보시면 좋겠고 금 가격은 저희가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도 미장에서 금 관련주들이 한 4%대 많이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엘컴텍이 뭐 저도 어떤 매매 대상으로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볼 수 있었는데 네.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도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엘컴텍 정도 같이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금값 얘기 그리고 구리를 연결해서 전력 설비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볼 텐데요. 이 TV 쪽에서 OLED 얘기입니다. 뭐 가전 이쪽 캐파도 상당히 좀 넓다라는 그런 기사를 또 읽고 왔는데 관련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쪽은 레드오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화랑이었을 때를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팀장님은요? 네, 투자할 때 사심을 접어두자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예, OLED 쪽은 뭐 아시다시피 원래는 LG전자가 맞아요. 강세였죠. 그래서 상당히 강했었는데 뭐 삼성전자와 조금 뭔가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은 퀀텀 닷이라는 걸 해가지고 네, 맞아요. OLED인지 뭔지 헷갈려가지고 예. 둘이 같이 싸웠었죠. 예. LCD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예, OLED 쪽을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다가 다시 선회를 했죠. OLED 쪽이 아무래도 좀 부가가치도 좀 높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술도 괜찮습니다. 그걸 좀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최근에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LCD 쪽이 자꾸 걸려요. 왜요? 중국이 LCD 쪽에 이제 물량 공사하면서 파산 공사해가지고 LCD 가격을 많이 낮췄거든요. 패널 가격을. 그렇게 시장 점령해 버렸죠. 예, 그래서 LCD 쪽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물량 공사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전기차도 지금 테슬라가 위기인 게 중국산 전기차가 막 1,000만 원대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까지도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번에 옐런이 중국이 이제 방한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따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중국이 저가 공세로 자꾸만 가전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막 하이올도 막 삼성전자는 막 그때 위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간 생태계 교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네. 가격으로 갈라치기를 하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래서 OLED 쪽에 투자를 좀 안 하다가 이제 투자를 좀 진행하려고 좀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OLED 쪽은 뭐 지금 11년 연속으로 지금 LG전자가 출하량 1위입니다. 네.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투자를 조금 미뤘었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애플이 이제 OLED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뭐 증설을 좀 해야 되는데 재무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디스플레이 쪽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어떤 과다한 어떤 경쟁적인 어떤 투자, 공격적인 어떤 투자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매력이 좀 없다고 좀 보는 섹터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만약에 보신다면, 그러니까 오늘도 관련주를 저희 PD님께서 이렇게 네. 예, 적어서 내야 돼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강요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도 안 그래도 뭐 OLED 쪽 많이 움직임이 있긴 하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핫하니까 반도체 겹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TSE 오늘 추세가 좋거든요. 어떻게 엮여 있어요? 예, 뭐 원래 TSE는 뭐 디스플레이 테스트 검사 장비 업체인데 예. 요게 이제 D램 검사 장비 쪽으로 이제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 쪽으로 이제 예, 좀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올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주가가 좋은 거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대만에서 좀 지진이 일어나서 맞아요. TSMC의 어떤 생산 차질로 또 갑자기 반도체를 갔네요. D램 쪽에 이제 가격 상승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D램 관련주로 오늘 지금 TS도 좀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추가적으로 만약에 디스플레이 쪽 보신다면 같이 반도체 겹이니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포맷상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해도 저희 다시 또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에 팀장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사심을 접어두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확실히 나의 인사이트랑 매매가 달리 갈 수 언제든지 달리 갈 수 있다. 매매 영역이 있다. 늘 그렇죠. 말씀드리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OLED라고 쓰고 유리기판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세 번째 주제가 OLED지만 네. OLED 관련 종목들은 안 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이 대표적인 OLED 관련 종목인데 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게 이거 OLED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 들어오진 않아요. 통치 하는 거죠. 근데 네. 이 유리기판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유리기판이 어떤 AI 반도체에도 들어가지만 OLED에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유리기판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에서 확장된 게 동박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유리기판을 그냥 AI 반도체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OLED 뉴스가 나왔는데 유리기판이 OLED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 또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유리기판이 이 반도체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제 2차 전지 동박 기업이 이제 유리기판에 동박을 넣는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숲이. 그래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저는 아무리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도 우리가 이 OLED 관련 종목들로 해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추이나 실적 개선, 거래 대금 생길 때까지는 OLED 그냥 참고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OLED 안 팔리는 이유가 기술력이 없어서 이 서비스 만족을 못해서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는데요. 비싸서죠. 네, 맞아요. 비싸서 안 팔리는 거고 이제 결혼도 잘 안 하다 보니까 보통 OLED TV가 그 신혼 그걸로 많이 팔리는데 결혼이 안 되다 보니까 OLED TV가 잘 안 팔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OLED 기술로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팔리다 보니까 적자가 나오는 거고 앞에서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이 산업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보조금을 빼면 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다 적자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OLED 관련 종목들은 정말 괄목할 만한 뭔가가 나올 때까지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저는 네. 뭐 램 테크놀로지, AB 테크놀로지, TSE 피로틱스, 에로티 베큐움을 관심 종목 갖고 왔는데 램 테크놀로지랑 피로틱스가 수급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데 추이가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램 테크놀로지랑 피로틱스 보시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에로티 베큐움이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OLED를 얘기했지만 약간의 변화구로 제가 좀 다르게 한번 받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얘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플로우 김준환 전문가,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